안녕하세요. 네, 입시센터장 이상훈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1차 설명회 오셨던 분 계신가요? 좀 이렇게 섞여 있으신 것 같네요.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짤막하니까 한번 리뷰할 겸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다룰 대학들은 이제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중간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 학교들이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위에 그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어떤 안정이나 적정 대학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학들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적정 수준에 맞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게 상향 지원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이제 올해 2022학년도 입시는, 이건 어떤 전형을 응시를 하든지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하든지 모두 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과 전형은 매우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대학 하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교과 선발을 하지 않던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를 제외하고 선발을 일제히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에 수능 형태가 바뀌었죠. 선택 과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요소로 작용하냐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거를 예측하는 기관에서도 예측값이 있는 거지 정확한 값을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평가원이 유일한데, 평가원은 절대 이걸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좀 소신 상향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 변동 됐습니다. 이거는 수시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정시 비중을 맞춰라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2022학년도에 모든 대학은 정시를 30% 이상 선발을 해야 되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정시 선발 비중을 40%에 맞춰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길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울대가 올해 30%고요. 내년에 40%를 아마 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응시 인원 변동을 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총 합은 별로 안 바뀝니다. 한 49만 명 정도, 50만이 작년에 처음으로 50만 아래로 49만 5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응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변동이라고 썼냐면, 전체적인 응시 인원은 그런데 수학이 이제 선택 과목이 생겼잖아요. 확통 응시 인원이 작년에 수학 나형 응시 인원하고 달라요. 작년에 수학 나형을 응시를 하고 과탐을 응시를 했던 자연계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적 응시 비율과 기하 응시 비율이 높아요. 그 가운데 이제 미적과 기하는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의고사를 2번 봤어요. 3월, 4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평 때 재수생이 또 들어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변하는지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예측뿐이지 100%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약대 학부 선발이라는 거는 앞에 1, 2, 3, 4보다 변동성이 가장 적은 변동입니다. 뭐냐면 확정이 됐어요. 1600명대 정도의 약대 정원이 신설이 됐어요. 14년 만에 다시 뽑는데 2008학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을 선발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1600명이면, 자연계 1600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되는 대학 하나가 그냥 생겼다라는 거고요. 이 약대 커트라인이 대략 그 의학 계열, 의치, 한수 계열의 커트라인하고 유사하게 이제 그 지원자들을 경쟁 관계에서 지원자들이 지원하게 될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1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의학 계열에 더 뽑히게 되면 그 아래쪽에서 입결을 형성하는 모든 대학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수시로는 약 한 900명 정도를 약대에서 선발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과 전형 변동하게 된 건데, 자세한 거는 이제 대학별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이렇게 지금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직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내 점수를 가지고 왜 이거를 알기가 힘드냐면 이 선택 과목을 공통 과목하고 같은 점수 스케일로 맞추기 위해서 이 조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100분이 몇 프로에 들어가는지가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예상을 해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점수가 조금 그 학생들에게는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는 집단은 문과 학생들 집단이기 때문에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공통과목 성적이 높을 것 같습니다. 높게 나올 겁니다. 그 편차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가장 높은 만점 받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평가자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선택 과목의 난이도밖에 조정을 못 합니다. 근데 공통 과목에서 더 적은 평균 점수를 받은 집단, 즉 확통 집단이 표준 점수를 비슷하게 받으려면 확통의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좀 어려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평균하고 그 만점자의 점수하고 갭이 크게 벌어져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확통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선택 과목들보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어디까지만 유효하냐면 6평을 볼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6평 보고 나면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뭐 출제 기조도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실제로 출제돼서 나오는 거랑 결과를 보면 또 더 신빙성 있는 추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개정안에서 제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 탐구 교과를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회탐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에서 이렇게 한 4개 학교 정도인데 저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 응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 응시하는 학생들 정도만 제2외국어 응시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이 줄었습니다. 6,500명 줄었고 교과 전형은 한 1,500명 정도가 늘어서 그 수시 전형 안에서는 종합전형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요. 논술은 계속 이렇게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수능 위주는 당연히 여기서 줄어든 만큼이 늘어나게 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서 5,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이 주요대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좀 보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회색 부분이 학종 선발 비율입니다. 이게 작년이고요. 2021학년도고 이게 2022학년도입니다. 일단 수시하고 수능 전형하고만 두 개를 딱 갈라놓고 보면 작년에는 평균 한 들쑥날쑥하죠. 평균 30% 정도의 선발 비중을 보였다라고 하면 자, 올해는 22학년도는 40%에 이렇게 깔끔하게 선이 하나 생겼죠. 40%에 거의 맞춰서 뽑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가 지금 정시 선발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소한 45%나 혹은 수시 2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시 선발 비중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정시 인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수시 인원 안에서 변동을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오렌지색이 교과 전형이에요. 거의 교과 전형을 뽑았던 학교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모든 학교들이 다 교과 전형을 선발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회색 부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게다가 또 코로나가 겹쳤죠. 2학년 때 내가 한계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거기다가 내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안 좋아져요. 전교생 숫자가 작아지니까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종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신을 못 땄잖아요. 교과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논술과 정시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근데 그 생각을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학교가 지금 건국대입니다. 건국대인데 49.3%를 종합전형으로 뽑았었어요. 그죠? 자,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34.6%로
전체 선발비 중에서 이게 전체 선발 인원은 변한 게 없다라고 하면 종합전형은 크게 줄은 게 맞습니다. 근데 줄었는데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갔냐면 정시로 간 건 6%밖에 안 돼요. 40%만 맞췄잖아요. 나머지는 교과 전형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붙은 이 친구들이 사실 작년 같으면 어디서 붙었냐면 이 49.3% 안에 숨어 있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신이 좋았던 학생들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 가지로 학생의 역량을 측정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매우 강력한 지표 하나가 내신이에요. 내신 성적을 높게 3년 동안 5학기 이상을 꾸준히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할 수 있다는 건 학업 역량을 증빙하는 거고요. 이 학생이 설령 기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학업 역량들이 얘가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이런 게 의심이 되더라도 성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면 굉장한 평가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붙는 학생들의 총합은 여기에서 종합전형 하나로 붙었던 학생들의 프로파일하고 거의 유사하지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는 없대. 작년보다 더 쉬워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 교과가 유리한지 종합전형이 유리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략 한 1점대 중후반 이하부터 한 2점대 중반 정도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쓰는 게 유리할지 종합전형으로 쓰는 게 유리할지가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과 전형으로 안전하게 쓴다라면 종합전형은 어느 정도로 써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한 90명 정도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논술이 한 3년 전 3년 전 정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경쟁률이 엄청 크게 차이 납니다. 경쟁률, 실질 경쟁률 한 절반 반토막 정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논술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근거가 있었는데, 야, 요즘에는 실제로 논술을 준비하고 덤비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논술을 선택하면 나는 이제 확률이 굉장히 적으니까 정시에 올인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또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수능 공부에 지장을 안 받으면서도 논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전형은 뭐가 있느냐, 요거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수능 응시하는 인원들인데, 이게 올해 재학생 수를 가지고 이제 재수생이 작년하고 비슷한 비율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거예요. 49만 3천 명이었고, 예, 올해 한 48만 명, 49만 명, 요 정도 될 겁니다. 약대 학부 선발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수시 900명대 정도 선발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대학의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를 이해하실 때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피터 드러커라고 그분이, 그 경영 미래학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0분 후랑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입시를 볼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대학의 강론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강론 하나가 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지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부 내용들은 되게 중요한데, 근데 결국 이 세부 내용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대학하고 경쟁하는 대학들은 어떻게 전형들이 변경이 됐고, 나랑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향으로 지원들을 할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좀 입시를 자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입시 교실에서는 크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전형 하나를 뜯어서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수시 설명회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대학들의 전형들이 어떻게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평가에 좀 집중할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얼만큼 유리하고 불리하게 평가가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앙대 수시 전형인데 일단 보면 학생부 전형이 있고 논술 위주 전형 이렇게 나눠지겠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있고 여기 있는 다빈치 탐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회통합이라든가 기회균형이라든가 작은 전형들이 있는데 소수 전형들은 좀 빼고 다루기로 하고요. 자,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에 그 추천 전형과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반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그거 두 가지가 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으로 교과 전형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인원은 줄었지만 단일 전형으로는 사이즈가 거의 살짝 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주요 전형이고요. 지금 전형 요소들이랑 이런 것들은 넘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전형하는지가 한 줄로 써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만 평가를 해서 1등부터 쭉 순서대로 해서 정원까지 1배수에 해당하는 학생을 합격자로 발표하겠다. 일괄합산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이고 여기는 이제 단계별 전형이다라고 해서 일단 서류 평가만으로 해서 1단계 통과하는 합격자들이 면접 기회를 받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응시해서 이 총점의 비율로 이 비율의 총점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게 단계별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신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 전형이 지금 신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면접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원래 면접이 있었던 전형입니다. 다빈치 전형은. 자, 이게 면접이 들어오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면접 30%가 이게 면접을 봐서 너는 잘 봤다, 너는 못 봤다 이게 아니라 얘도 평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면접이 없었을 때는 서류 평가의 순서대로 붙었겠지만 면접이 있을 때는 서류 평가 점수가 좀 낮은데 면접에서 그 서류 진위 확인이라든가 추가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면접에서 우수하게 나타나서 역전하는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한 30% 내외 정도가 2단계에서 성적이 역전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좀 넘어가면요. 자, 지역균형 전형과 교과 전형을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보셔야 되냐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 특이한 게 지원 자격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 자격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학생을 추천해 줄 수 있는가, 몇 명까지 추천해 줄 수 있는가, 재수생은 추천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요. 다른 전형과 달리.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를 어떻게 환산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내 내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 자,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수능에서 출제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의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고 하면 문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 화작, 언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뭐냐면 일반 선택 과목이 과학 같은 경우는 원 과목들,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런 과목들이면 진로 선택 과목은 투 과목들이에요. 물리 투, 화학 투 이제 이런 과목들이고 또 이제 기타 그 일반 선택 과목 뒤에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주로 3학년 때 나타나는 교과들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왜 나누냐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으로 성적표가 안 나와요. 학생기록부에 성취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 성취도와 성취 비율이라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대학들이 어떤 대학은 반영을 하고 어떤 대학은 안 하고 또 이제 이걸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원리가 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교과 영역 환산하는 걸 볼 거고요. 자, 비교과 영역인데 여기는 비교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출결 및 봉사 요걸 반영하겠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서류 정성 평가를 하겠다, 서류 평가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서류 평가한다라는 얘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하는 거를 똑같이 해서 점수를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출결 및 봉사라고 돼 있는 건 출결이랑 봉사는 성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만점이 있어요. 만점 점수를
예를 들어서 뭐 총 결석 일수가 이틀 이내다 그러면 만점 줄 거야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만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없겠구나. 비교과는 30%나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내신이 유리하면 확률이 높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원 자격은 이제 국내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데 여기가 이렇게 졸업 예정자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면 올해 졸업하는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 빼고 읽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졸업자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로가 들어가 있으면. 근데 중앙대 지금 중앙대 지금 교과 전형은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현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성적이 몇 학기 이상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5학기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우리나라로 전입을 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로 전입을 해서 졸업을 하면 3학기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5학기를 요구하면 한 학기라도 다른 외국에서 다녔거나 우리나라 학교가 아니면 성적이 없잖아요. 지원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조기 졸업하게 되면 5학기 성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 자격이 없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몇 학기 필요하냐 그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3학기니까 수료 예정자 중에 그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그 조기 졸업하는 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 인원이 10명 이내고 학교에 따라서 계열을 제한하기도 해요. 어떤 계열은 몇 명 이내로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중앙대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보통 이제 수능 최저를 이렇게 써줍니다. 대학 요강을 보시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어지럽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써봤어요.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약간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가로치고 1 써놨잖아요. 요게 이제 그 탐구나 과학 뒤에 1이나 2가 있으면 한 과목 반영하냐, 두 과목 반영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1이니까 하나만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탐구하고 과학의 차이는 뭐냐면 탐구는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17개 선택 과목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응시해야 되고 2개 응시한 것 중에 성적이 좋은 거 하나만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과학은 과학 8과목 중에 2개를 응시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요거는 지금 2개고요. 요거는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를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중대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자연계는 여기 과학 2개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여기 탐구 하나만 반영하잖아요. 인문계가 3합 6이고 자연계가 3합 7인데 자,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여기 탐구가 만약에 2개를 반영하는 거였다면 그냥 인문계열이 하나를 더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대는 여기에 약간의 조치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수학을 자연계 수학 작년까지는 수학 가형을 봐가지고 등급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연계 학생들까지끼리 경쟁을 해서 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자,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험하고 이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했을 확통을 본 그룹하고 100분위를 똑같이 놓고 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자연계열 이걸 선택한 학생들이 등급을 잘 맞기가 쉽습니다. 잘 맞을 확률이 쉬워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1, 2등급 받는 것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1, 2등급 받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더 어려운데 한 등급이 더 높게 설정이 돼버리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최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약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개 합이니까 모두 다 해서 이제 4합 5를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높은 최저죠. 이거는 의학 계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아주 정상적인 수능 최저입니다. 상당히 높고요. 안성 캠퍼스는 이렇게
안성 캠퍼스는 이제 수학, 자연계하고 과학밖에 없는 이유가 예체능 계열하고 자연계밖에 없습니다. 인문계열이 없어서 수능 최저가 이렇게 인문계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렇습니다. 과학 1과 2는 중복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느냐. 일단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환산을 하는데 어떤 과목 환산할 거냐. 국영수 4 이렇게,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15 교육과정 시작하면서부터 선택을 너희 맘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 과목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 학습량이라든지 중간고사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사회 과목 선택을 좀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면 교과 관리를 하는 데는 약간 유리했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없는데 다른 학교들 보면 그러면서 사회 과목의 내신을 관리를 안 해놓게 되면 자연계 학생이 예를 들어서 또 거꾸로인 경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인문계열 학생이 이제 과학 과목을 좀 성적이 낮게 받게 되면 국영수사 과 이렇게 5개를 반영하는 학교에서는 좀 불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중앙대는 그런 학교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얘는 9등급제로 등급이 부여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산해서 90%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10%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학년별 가중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학교 중에서도 없는데요. 그냥 그 이수 단위 가중치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는 여기까지가 교과 부분이고요. 요거를 이제 요 교과 부분을 70% 반영하고 요 비교과 부분을 30% 반영하는데 자, 봉사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무조건 만점을 주겠대요. 그냥 이 시간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얘는 결석일수 기준이니까 결석일수가 내가 요거 넘지만 않으면 만점인 거예요. 얘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출결 1일 중앙대가 약간 타이트한 편입니다. 근데 2, 3일 좀 넘어가도 0.4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붙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0.4점인데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30%잖아요. 이걸 또 곱해야 되기 때문에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아집니다. 봉사는 지금 전체 다 만점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상관없이 그냥 만점이고. 하나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기준이 학종에서 그 봉사 시간을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때 기준이 요 20시간 이상을 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시간 이상 되면 뭐 무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적 산출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중평균 하는 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복잡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익숙한 그냥 등급을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별로 환산 점수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로 선택을 안 들은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 거의 없는데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환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유불리가 나오는 거는 이 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차 등급 1등급을 몇 점을 주겠느냐, 2등급 몇 점 주겠느냐, 3등급 몇 점 주겠느냐. 자, 이 이하는 이거 교과 전형이잖아요. 사실 이 이하는 별로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한 0.3점 차이 나고 여기에서 또 한 0.3점 차이 나고 이렇게 1, 2등급의 차이하고 2, 3등급의 차이가 더 난다든지 이런 거는 없구나. 요 정도 유불리를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그래서 이제 그 공통 일반 선택의 진로 선택보다는 공통 일반 선택의 과목들의 비중이 훨씬 크고 진로 선택 과목 차이 나는 거 한번 보면 A하고 B가 한 0.6 정도 차이 나고 B하고 C도 이제 그 정도인데 중앙대는 요 극간 차이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 내가 혹시 B가 있더라도 C 받는 학생은 거의 없긴 한데 교과 쓰는 학생들 중에 B가 어쩌다가 있더라도 크게 불리한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이게 평가 근거를 보셔야 돼요. 학생기록부랑 자소서를 두 가지, 얘는 지금 면접고사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형이 1단계가 서류 100이고 2단계는 그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이니까 결국 점수화가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서류 평가 플러스 면접. 그러면 유불리를 판단하려면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랑 면접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거 두 개를 알면 내가 할 만하다. 아, 여기는 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결격자의 경우 0점 처리한다. 저게 뭐냐면 미달이 나더라도 그 어떤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선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넣는 겁니다. 자, 그 평가하는 내용은 요 서류 평가하는 내용들인데 자기주도적 활동 경험을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부에 보면 그러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 활동 경험이 많아야 돼요. 자기주도적이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활동 경험이 학습에 관련된 거면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자기가 경험한 걸 쓰지 않고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 남의 얘기를 많이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뭔가 학생부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면 무슨 뭐 그 어떤 학자가 발표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거 요약해서 쓴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내 경험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내가 공부한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더라라든가 요 정도로 이제 좀 평가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내 학생부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활동에서 발휘한 학업소양 같은 얘기고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교육활동의 결과 요거 쓰는 거는 일단 결과가 나오는 거를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내 얘기 쓰는 거를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을 3학년 때 어차피 새로운 부분들을 쓰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서류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앙대는 다빈치형하고 탐구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재라는 전형이 있는데 똑같고 이제 탐구형 인재랑 평가하는 모델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다빈치형은 통합 역량인데 얘는 전공적 합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가중평가를 하죠. 다빈치형은 일단 이 평가하는 영역이 뭐가 됐던지 간에 고르게 평가하겠다. 밸런스가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탐구형 인재는 이런 쪽보다는 발전 가능성과 인성 이런 쪽보다는 전공적 합성과 탐구 역량이 훌륭한 지원자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학생부를 가진 학생이 이쪽에 지원하는 거하고 저쪽에 지원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위에는 중앙대는 연세대와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 이런 학교들은 서류 평가하는 기준을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 대학들에서 다 똑같이 사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그냥 다 똑같은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그 구분이 되는 부분이 뭐냐 다빈치형 인재는 경험의 다양성 및 깊이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교내 예술 문화 체육 활동 같은 거 한 거 이런 것도 평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평가에 들어가 있는 거고 탐구형 인재는 그게 아니라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다 전공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원하는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그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을 발전시킨 것도 전공계열 관련 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전공계 관련된 전공적 합성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형 인재는 다빈치형 인재는 면접이 있는데 이 탐구형 인재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전공 관련된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서류 안에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 전형에서 유리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현재 3학년들한테는 많이 필요할 거고 이제 재수생들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까지 본 거는 서류였고요. 요거는 이제 면접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서류 기반 개인별 면접, 서류 기반이라는 얘기 나오면 면접이 제시문처럼 어떤 문제지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제출된 학생부를 근거로 해서 학생의 활동을 질문하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지원 동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뭐 동아리 활동했던 거 이런 거, 독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이걸 왜 물어보냐? 그 진짜로 학생이 주도해서 한 활동이 맞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보면서 이거 정말 훌륭한 활동인데 이거를 진짜 이 학생이 했을까? 이게 의심이 들 때는 물어볼 거고 서류 상태에서 이게 의심 없이 이 학생이 한 활동이 맞다라고 하면 다른 걸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전공 관련 전공 적합성은 굉장히 좋은데 그 기본이 되는 뭐 예를 들면 수학의 학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있는지 걱정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의 기본 개념들이나 중요한 전공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학업 역량 확인 질문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막 이렇게 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구두로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면접 문제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 준비는 사실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그 활동을 잘 다듬어 놓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나는 어떤 활동으로 이 학교, 이 학과에 어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이 주도해서 했다라고 하면 면접 준비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학업 준비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학업 준비도는 대학에 와서 학업을 연속할 수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류 신뢰도. 이거 진짜 학생이 한 거 맞아? 안 했는데 했다고 쓴 거 아니야?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도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그룹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성적인 부분 확인하는 건데 요거 두 개 확인하는 게 가장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탐구형 인재는 아까 여기에서 봤기 때문에 다시 또 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요. 똑같은데 다빈치형하고 똑같은데 그 전공적 합성 부분과 탐구 역량 부분에 가중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깔끔하겠습니다. 학생부를 보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여러 개가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전공적 합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생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부들보다는 어떤 계열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과목이나 주제에 대한 탐구가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보다 이제 그거 말고 다른 학과를 지원했을 때 불리할 것 같은 학생부, 이런 학생부는 지금 탐구형을 지원하는 게 전공적성이 강하고 가중평가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분리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서류평가가 100%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논술도 학생부 종합 전형 아까 서류평가, 면접평가 두 개 하잖아요. 논술 전형도 대부분 논술은 면접이 없고 학생부 평가가 저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학생부가 두 개가 있네요. 교과, 비교과. 교과는 내신을 환산하는 개념일 거고 비교과가 나왔으면 얘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출결 봉사 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별로 의미 없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저 학생부 교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얘도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으면 논술 잘 본 순으로 붙는 겁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논술 전형은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이제 지역 균형하고 이렇게 비교하도록 해놨는데 수능 최저가 좀 여기 지역 균형은 탐구 하나 반영하는데 여기는 뭐 탐구 두 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좀 정비가 잘 돼 있으면 학생들이 좀 덜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도 이제 보면 자연계열 과학 두 개인데 여기는 지금 수능 최저가 논술이 과학 하나 만족하면 되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영역하고 등급 합계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탐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논술은 확인해야 되는 게 논술에서 내가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또는 준비를 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 보려면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유형하고 어떤 문제를 출제하고 그 출제 범위를 보셔야 돼요. 논술 출제 범위는 일단은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과목으로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의 언어 논술은 국어, 화작,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사회교과도 지금 보면 다 일반 선택 위주의 통합사회는 공통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선택 과목들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들이죠.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회 과목 중에 논술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범위가 있고요. 자주 출제되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한국지리나 뭐 세계지리나 이런 쪽보다는 뭐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정치화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출제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제시문이라든가 또는 답안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답안을 풀어갈 때 필요한 그 사회탐구의 학습 경험들이 이런 쪽 과목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논술을 응시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어떤 뭐 배경 지식, 교과서 밖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이런 교과서들을 특히 수능 선택을 이 과목으로 안 한 학생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경영경제 여기는 수리논술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수학교과고 그 경영경제 인문계열이니까 인문계열 범위까지 확률과 통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자연계열은 보면 수학이 미적분 기하 자연계열에 그 수리논술 범위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이한 게 하나 있죠. 확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연계열 수리논술들은 확통 미적 기하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놓는데 확통이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과학교과는 지구과학 논술 보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건데 과학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2가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 만약에 2가 범위에 들어간다면 나는 2를 선택은 안 했지만 안 했을지라도 논술에서 답안지를 쓸 때 어떤 2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갖다가 답안지 쓰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2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수업 시간에 다른 짓 하는 것보다는 개념 정리 정도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 논술에 보면 그 학생부 반영하는 건데요. 아까 그 교과랑 똑같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 국영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정치 없고 자 근데 요게 다르죠. 아까는 전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석차 등급 상위 10개 과목이니까 만약에 상위 10개 내가 저 과목들 중에 지금 여기 과목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위에서 10개예요. 그러면 저 국영수 사과 다 과목 상관없이 국영수 사과 중에서 1등급이 10개만 된다 그러면 그냥 1등급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논술은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 그 성취도 나오는 거 평가 안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진로는 저걸 10% 반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비교과는 똑같습니다. 출결이 만점이면 얘는 다 만점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그 주요 변경 사항들인데요. 이런 모집단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알아도 입시를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면접 대상 인원 확대는 뭐냐면 이게 이제 1차에서 서류 평가를 해서 3배수에 해당하는 학생한테 2차 면접 볼 기회를 줬었는데 이제 올해는 4배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배수가 늘어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유는 이제 의대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붙은 학생들 중에 그 내신이 조금 좋은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또 중복 합격을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시 2월을 시키지 않고 배수 안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 충원을 시키려면 요거를 좀 이제 늘려서 잡아야 되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렸잖아요.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원래 3배수만 면접 보면 되는데 이제 정원에 4배수를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규열 면접이 10분이고
동일한 시간에 면접을 다 보려면 이제 8분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뭐가 됐냐면 문항 출제 면접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지가 되면 뭐만 남냐면 서류 면접만 남아요. 학생 기록부하고 경희대는 원래 면접이 두 종류를 봅니다. 하나는 서류 기반 면접을 보고요. 다른 거 하나는 간단한 문제를 하나 주고 그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하는 면접이 있어요. 근데 그 문항 출제 면접을 폐지를 하고 분수를 이렇게 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만 잘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의학계열은 그대로 출제 면접을 진행을 하니까 그 문항 출제한 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고교연계 전형은 지금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형명에서도 나오지만 그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 되겠고요. 네오르네상스랑 요건 논술 전형이고 네오르네상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 네오르네상스에 그 수능 최저 전형이 생긴 거가 좀 큰 변동이에요. 작년까지는 네오르네상스는 원래 수능 최저가 없었던 전형이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능 성적에 상관없이 서류 정성평가 면접이 우수했던 학생이 붙었던 전형이에요. 수능 최저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학생들 안에서 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그 내신으로 보면 입결이 좀 하락할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신이 아니라 내신은 별 변동이 없거나 사실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작년보다 서류 평가의 점수가 더 높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하게 되면 서류 평가 점수가 낮은 학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 근데 또 그만큼 또 이제 반대 그 변수가 생겼던 것이 네오르네상스 선발하는 인원 자체는 또 줄었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뭐 그 입결의 변화가 아주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자격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전형은 고교 연계라는 전형은 원래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주세요라는 거였어요. 고등학교에. 자, 근데 이거를 평가를 하려면 이게 정말 우수한지 A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 B 학교에서 추천받고 지원하는 학생이 이런 면이 어떤 게 더 우수한지 평가를 하려면 정성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수한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지를 좀 살펴보면 전형 방법을 보면 학생부, 교과, 비교과는 출결 봉사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평가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쓰고 내가 내신 등급이 되고 학교에서 추천받을 수 있으면 유리한 전형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특수한 학과들, 태권도학과 지원자 뭐 2단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 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괄합산 전형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교과 평가를 할 거고, 수능 최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될 텐데, 둘 다 이제 이하 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대 같은 경우는 틀렸잖아요. 요게 지금 아까 3합6이고 3합 7이고 이렇게 틀렸었는데 지금 얘는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인문계열 학생들, 인문계열 지원자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봤더니 전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위 10개 뭐 이런 거 아니고 국영수 4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 들어가는데 전체 과목이고요.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성취도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성취도 갖고 할 건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문계열은 국영수 4 중에서 상위 2개, 그러니까 A 2개 나오면 만점. 근데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 반영하긴 하는데 진로 과목을 반영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감점 크게 당하는 학생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도 4개 과목인데요. 자, 이게 일단 그 2과목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국어나 국어
국어랑 수학이랑 요런 쪽에서 기하 뭐 요런 거를 듣게 되면 이제 진로가 상위 4개 과목이 금방 채워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4개 과목이 A가 나오면 그냥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여기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자, 학년별 가중치는 경희대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석차 등급별 이제 그 점수표입니다. 요 맨 위에 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4점 차이가 나고 여기서 지금 3등급으로 떨어질 때 7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많은 것보다 3등급이 없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점폭이 훨씬 더 크게 되니까 1313 이렇게 널뛰게 하는 학생보다는 고르게 2등급을 쭉 맞은 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감점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A 받은 학생이 100점이고 아까 그러면 그 진로교과 아까 인문계열은 2개, 자연계열 4개 이거가 다 A면 그냥 100점 만점 나와서 그냥 편차 없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B가 되게 되면 이제 편차 점수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조금 B가 있는 학생들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우수 전형인데요. 여기는 지금 96점으로 4점이 떨어지는데 1점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으로 감점해서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폭이 여기 2점, 여기 3점, 4점, 5등급까지 90점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논술 쓰는 학생 중에 2등급 이상인 학생이 별로 없죠. 그럼 이 안에서 편차가 그렇게 학생부 자체에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4점 빠지고 여기 5점 빠졌는데 갑자기 좀 많이 빠졌죠? 12점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 이 이하는 감점 크게 하니까 아무리 논술 전형이라도 7등급 이하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과 반영 점수표인데 출결이 2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2일 이하면 그냥 50점 만점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봉사가 심지어 15시간이잖아요. 3년 동안 15시간 안 되는 학생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만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르네상스인데요. 4배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4배수 보고 이제 면접 보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서류랑 면접이에요. 근데 서류 평가의 기본이 아까 봤던 중앙대하고 똑같은 그 평가 방법을 씁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작년까지 없던 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교과하고 비교과 성적 30% 반영된다라고 돼 있고 논술 문제를 한번 보면 그 자연 계열이 있고요. 의학 계열이 따로 나옵니다. 문제가 따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 일단 그 인문체육 계열은 지금 문화 문제수랑 뭐 원고지 형식 이렇게 나오는데 노트 형식은 뭐냐면 글자 수를 맞춰서 답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노트처럼 프리 노트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시간 뭐 2시간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사회계에 지금 수리논술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열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 나누는 계열이 아니라 이 대학의 경희대에서 이 모집 단위는 사회계열이에요, 인문계열이에요 이렇게 전형에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리논술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구분을 해서 사실은 이거를 전형을 나열을 할 때 얘는 분류해서 다른 칸으로 놔야 좀 덜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의학계열은 요거 2개가 뭐가 틀리냐면 자연계는 수리논술만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의학계열은 과학을 봅니다. 과학을 보는데 이 범위가 이제 2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되겠죠. 예, 의학계열이기 때문에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확통, 미적, 기하인데 이게 지금 좀 학교에서도 어떤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하나 미적분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수학, 과학, 각 내문학 내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 네문항이 큰 문항에 딸린 문항이 있는 그 큰 문항 4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딸린 문항 수 포함해서 한 4문항 내외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내는 논술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미적에서 나오면 그냥 미적에서 쭉 나오는 거고요. 기하에서 나오면 기하에서 쭉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사실 내가 그 1년 동안 나는 미적 선택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하를 1년 동안 손을 놨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모의 논술이라든가 학교에서 이제 입학처에서 어떤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투 범위까지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별 구분이고, 여기 아까 이제 같은 편인데 논술 전형에서 이제 그 학생부 어떻게 반영되는지 출결봉사 똑같으니까 별로 학생부에서 크게 차이 안 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외대는 인문계열만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자연계열이 그 용인에 있기 때문에 주요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요쪽 이제 전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겁니다. 그 내신 환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등급 환산 점수만 가지고 등급을 가지고 가중치 적용해서 환산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 상위값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이 3등급인데 원점수로 환산했더니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1등급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같이 볼 거고요. 밑에 딸려왔으니까 한번 좀 보고 넘어가면 학종에서 자소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종에서 자소서가 폐지된 학교가 고려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서류의 완성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런 학생들은 자소서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 외대에 지원하는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이 소속 고등학교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한 학교에 20명 이내예요. 근데 20명이면 이게 자연계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인문계열 학생들로만 20명을 추천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추천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2017년 이후 졸업자래요. 그러니까 얘는 재수를 했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2017년 이후에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학교에 추천이 남는다라면 내가 내신이 좋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이런 것들 그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을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이제 사회탐구, 뭐 과학탐구 하나 반영해서 여기 인문계열밖에 없으니까 수학이라든가 탐구 과목에 그 응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교과가 90%고요. 교과가 90%고 출결 봉사 비교과가 이제 10%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데 이거 거의 반영되지 않는 거니까 거의 만점이고 비교과 10%가 전원 만점 처리한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교과 100이라고 봐도 되는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국외대는 이게 있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과목별 가중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만 이제 좀 보면 국어랑 영어에 가중치가 있고 수학이랑 사회에 20%씩 이렇게 돼서 그 과목별 가중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등급 환산 점수가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270점 이렇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논술 전형 환산할 때 이쪽이고 학교장 추천 전형 이쪽인데 2등급이 나오면 258점, 3등급이면 237점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300점 만점이니까 저렇게 주겠다라는 건데 나는 근데 여기서 3등급이 나왔는데 원점수는 90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얘를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은 90점 이상을 270점,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그대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학교 문제가,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인 학교들에서 한두 문제 정도 틀려서 원점수는 되게 높은데 등급이 낮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서는 내가 내신을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학생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극간이 90점 이상이 1등급인데 국영, 사, 과, 예는 그 다음에 5점씩 떨어지는데 수학은 10점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80점만 나오면 수학은 2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위수, 원점수, 석차 등급 모두 기재되어 있는 교과만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진로 교과 성취도 나오는 거 반영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뽑은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30% 반영해서 뽑는데 3배수 정도 뽑는 거고요. 이 면접형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별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평가하는 건 똑같은데 학업 역량, 계열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거 똑같은데 얘는 계열적 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서류형은 저기서 이제 학업 역량에 좀 더 포인트를 둬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는 면접형은 계열적 합성을 전공적 합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가중치를 둬서 평가를 하는데 그걸 또 면접에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중앙대의 탐구형은 지금 요런 형태인데 평가는 요런 형태인데 면접이 없었잖아요. 지금 한국에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서류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류평가 끝 이렇게 돼 있죠. 면접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평가를 학업 역량 위주로 평가를 할 건데 서류만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면접으로 확인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형에서 평가 방법을 한번 보면 그 서류 평가가 아니고 이제 면접 평가인데 학업 역량 부분이 없어요. 계열적 합성하고 논리적 사고력인데 이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접 질문들을 던질 거를 예상을 하면 좋습니다. 그 뭐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느냐,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하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질문의 시작이 내 학생부일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논술 전형은 지금 여기가 학생부 비교과는 전원 만점 처리를 하니까 결국 교과만 보면 되고요. 여기서 국영수 사회 전과목 요거만 지정교과로 반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지금 인문 계열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내가 어떤 전형을 어떤 학부를 선택을 할 거냐 요게 유불리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LD랑 LT 학부는 미합 3을 맞춰야 돼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합 4인데 이렇게 높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서 등급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등급 확보가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좀 자신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그 논술 실력을 논외로 하고 수능 최저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향 지원을 해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1학년도였는데요. 교과 전형이 원래 추천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교과 전형이었어요. 수능 최저가 있었고. 근데 이게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지역균형이니까 학교에서 추천 받아갖고 와야겠죠. 전체적인 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2단계에 40% 면접 반영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됩니다. 자, 그 지역균형부터 보면, 자, 저기 가로 쳐져 있죠. 졸업 예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수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근데 여기는 학교당 4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이 추천이 남아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됩니다. 재수생은 우선 주지는 않기 때문에, 출신고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5학기 이상이니까 지금 다른 모든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5학기 다 다닌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교과 100이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정량평가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됩니다. 자, 3개 합 7이니까 그 3개 영역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수능 최저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인문이랑 자연이랑 둘 다 또 똑같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수학을 빼고 맞추면 이거 3개를 거의 강제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그래서 아마도 인문계열 학생들의 컷들이, 인문계열 학과들의 컷들이 좀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학생기록부는 교과만 100을 반영하는데 서울시립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요 교과, 인문계열 국영수사, 그리고 자연계열 국영수 과학인데 그 외 교과를 전체를 다 반영하는데 비율을 7대3으로 반영합니다. 기타 교과 30, 주요 교과 70 이렇게. 그리고 등급 없는 과목 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아까 그 진로 선택 과목들, 그 성취도 나오는 거 이런 거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 같은 거 받아도 괜찮은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요런 모델로 평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학업 역량 평가하지 않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고요. 잠재 역량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가 많이 되고 있고 사회 역량이 인성 부분의 평가를 서울시립대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학과별로 좀 달라서 한 2 내지 4배수 정도 1단계 배수 선발하고 있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서류 전공 평가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많이 주안점을 둬서 뽑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역량 부분이 인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부분하고 나머지 잠재 역량하고 학업 역량 요 두 가지가 묶어서 모두 들어가냐면 전공적 합성 부분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서울시립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공적 합성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매년 학과 인재상이 나와요. 대학의 인재상이 아니라 우리 학과는 이런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발표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75% 정도 그리고 인성 부분이 25%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면접 평가에서도 뭐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잠재 역량이 뭐냐? 요게 약간 이제 그 학교들에서 잠재 역량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도 잠재 역량이라고 하고요. 리더십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학업 역량적으로 그 학업의 탐구심이라든가 학업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업적인 잠재 역량이라고도 또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학제적 전공 수학의 열의가 있느냐 학업의 열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문제 해결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잠재 역량은 전공적 합성이라든가 학업 역량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걸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모집 단위별 학과 인재상이에요. 이게 매년 발표가 되는데 모집 요강에 보시면 모든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립대를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학과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자기소개서의 포맷 같은 거를 잡아보시면 괜찮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학과에서 어떤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자연계 것들이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전형 넘어갈게요. 자, 학생부 교과가 30%니까 뭐 내신 반영 어떻게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교과 전형에서도 진로 과목들 평가 안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평가 안 합니다. 그냥 석차 등급별 반영 점수 등급 있는 것만 하는데 99, 98, 97 이런 식으로 1점씩 계속 떨어집니다. 96. 근데 갑자기 6등급부터 6점이 깎였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6등급서부터는 논술을 보는데도 의미 있게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단위 가중치 반영해서 요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이수단위 가중치 부여해서 요게 이제 곱하기 3은 여기 30% 맞추려고 한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특징인데요. 서울시립대 전체적으로 보면 논술 인원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인문계열 논술이 폐지됐어요. 자연계열만 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만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는 좀 논술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겁니다. 수리논술만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교육과정 내인데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없죠. 예. 기하를 이렇게 출제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출제하는 학교가 있어서 요 출제 범위 같은 것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건대 넘어가겠습니다. 건대는 지금 그 지역 균형이 원래는 이제 그 추천 전형이었고요. 학교 추천 전형이었고
학종이었는데 이게 교과 전형으로 바뀌면서 지역 균형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종은 자기 추천 하나만 남았고요. 논술 선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22학년도 건데 21학년도에 저렇게 학교 추천 이렇게 돼서 여기는 서류평가가 70%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으로 돼서 교과만 100% 반영하고 교과 전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붙은 겁니다. 종합전형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이었고 자기소개서가 서류에 평가가 됐었는데 이렇게 교과 전형 되면서 당연히 자소서가 폐지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 보면 고등학교 졸업인데 예정자예요. 그래서 졸업자도 추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3학기 이상이니까 여기도 이제 뭐 조기 졸업자라든지 이런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거고요. 전형 방법은 그냥 교과만 100% 반영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반영 과목들을 보면 22학년도 거, 저건 전년도 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실어 놓은 건데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 표기된 전 과목들을 보고 진로 선택 과목을 보긴 보는데 상위 3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A 3개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진로 선택은 만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또 이제 만약에 B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0점이 아니라 9.9점, 0.1점 깎이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고요. B랑 C는 좀 차이가 크게 나죠. C 받는 학생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점수 크게 깎이는 학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급 부여되는 거는 1등급에서 2등급 차이가 지금 0.03? 뭐 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해도 뭐 0점 몇 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균형에서 여기까지 9.9점,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큰 차이는 나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기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3배수 선발을 하고 평가 항목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중앙대, 경희대, 외대랑 건대 다 똑같습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영 비율만 여기서 이제 전공적 합성의 30%, 학업 역량 20%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제 여기가 높냐, 여기가 높냐가 기본적으로 고교 교과 과정을 공부 잘하는 학생을 우선 뽑겠다는 거냐, 아니면 전공에 대한 관심도랑 전공에 대한 학업 역량을 먼저 보겠다는 거냐, 요 차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건국대에 붙는 학생들은 전 과목의 학업 역량이 고르게 우수한 학생들보다 전공적 학성 부분이 우수한 학생들이 붙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과 발전 가능성. 요거 두 개의 평가가 그 전공적 합성에 관련이 같이 됩니다. 근데 요거 두 개가 지금 60%니까 어떤 학생을 뽑겠구나 이런 게 전형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면접 부분에서는 사실 면접 부분에서 학업 역량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뭐 문제를 내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을 할 때 학업 역량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수학 얼마나 잘하는지라든가 국어 문제를 낼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이고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탐구 활동이나 이런 거 한 것 중에 학생이 한 게 맞냐,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확인 질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떤 부분들을 저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들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 위에 부분은 설명회 때마다 굉장히 자주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하세요. 인성까지는. 근데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애매해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기주도성, 뭐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건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들이 안 하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학생부에다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근데 이 창의는 그런 창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자, 보십시오. 교내 활동 과정은 교내 활동 과정이잖아요. 밖에서 뭔가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뭐를 한 거냐면 일을 진행한 경험인데 여기에서의 일은 학업 활동이거나 교내에서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동아리를 진행하거나 모둠 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 학생회 활동 같은 거 이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창의적 발상을 한 게 뭐 있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본 거라든가 교육 환경을 극복하려고 해본 거.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학과로 가고 싶은데 우리 학과에 경제가 오픈이 안 돼요. 그러면 경제를 내가 주어진 학교의 교습 활동에서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라든가 실행에 옮겨본 게 있는가? 이런 거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의 창의성이지 그냥 아이디어가 번뜩인다라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요거 경험의 다양성 같은 것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건드려 보았는가 보다는 이제 문화적 소양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 이게 뭐냐면 학생이 이미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걸 중점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를 여러 가지를 늘어놓기보다는 관심 분야가 한두 가지가 있더라도 뭔가 그 이미 해서 완료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걸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내용은 저기 있지만 진위여부랑 이제 인성평가 위주가 될 거고요. 학업 역량보다는. 예.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자는 서류평가도 2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분이 하셔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2차 평가, 3차 평가 이렇게 이제 제3자 넘어가게 돼 있고요. 면접 평가도 두 분이 하셔서 두 분의 간극이 크면 또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 기본적으로 10분인데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모자르다고 해서 좀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하는 학교들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 면접 평가 항목을 면접 평가를 했을 때 등급을 이렇게 5개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B인데 B보다 약간 낮은 거는 등급이 있지만 매우 미흡 이렇게 되게 되면 서류 평가가 아무리 좀 좋더라도 최종 합격하기가 좀 힘들게 됩니다. 자, 논술 전형은 논술이 100이기 때문에 그냥 논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만 보고 논술 시험 잘 보면 붙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뭐 높다면 높고 2합 4, 인문 계열이 2합 4고 자연 계열이 2합 5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지금 다행히 3이 아니라 그렇지 2합 4가 수학 빼고 나머지로 이제 맞춰야 된다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낮지는 않은 수능 최저입니다. 계열별 배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여기 배점이 어떻게 들어간다는데 주로 뒷문제로 갈수록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들을 이용해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딸린 문제들이 뒤로 갈수록 좀 배점이 높아지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요. 자, 인문사회 1이 있고 2가 있죠. 이제 2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수리적 분석을 요하는 자료를 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 예, 수학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는 인문 논술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은 수리, 과학, 자연계 관련 지문들 나온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출제 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수투 들어가고 학통미적 들어가는데 기하 안 들어가고 수학은 기하가 안 들어가고 과학이 투가 안 들어가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나만 유리한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과학이 어떤 전공들은 학과의 선택 과목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걸 응시를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정이 안 돼 있는 학과들은 내가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리논술은 뭐 당연히 인문 계열의 수학 범위에서 시험을 보고요. 자,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인데요. 실질 반영 비율 78.9%, 21.1%. 그럼 서류 종합 평가가 상당히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서류 종합 평가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 거고 나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벌고 들어가겠는가, 좀 불리하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열이 추천할 수 있는 게 7명인데 인문 계열이 4명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문계열 5명 되지 말라.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지 말라라는 거죠. 자연계열 4명 이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계열별로 제한이 있는 학교고요. 추천이. 졸업 예정자니까 졸업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추천 티오가 남아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 교과 반영되는 거 보니까 그 한국사가 포함이 되고,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자, 이게 만약에 없고 이렇게 돼 있으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돼 있으면 한국사는 사회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2015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는 사회 과목이 아니라 공통교과입니다. 공통기초교과라서. 그리고 자연계열도 이제 국어, 수학, 과학, 영어인데 한국사 내신 반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급이 나오는 것들은 다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반영 과목 수가 석차 등급 상위 10개 과목이잖아요.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잖아요. 근데 상위 10개만 평가를 하겠대요. 교과 전형인데. 근데 이게 과목별이 아니라 이거 다 합쳐서 10개예요. 그럼 이거 과목별로 한국사 빼고 한 2개? 2개 내지 3개 과목을 평가하고 나머지 내신을 안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굉장히 편차가 줄어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밑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히죠. 1등급 10점 주는데 2등급이 9.99예요. 0.01 깎습니다. 점수를. 3등급은요. 0.05점 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본 거 10개 과목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점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게 나겠죠. 예, 많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4등급을 가지고 여기 지원하는 이게 1점밖에 0.1점 깎이는 거예요. 9.9점이니까. 4등급 가지고 여기 교과 전형 지원하는 학생 없을 것 같은데 4등급까지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제가 이거 잘못 봤나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맞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를 보니까 네. 지원 동기라든가 기초학업 역량, 예, 아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 파트에서 많이 보던 거 그대로죠. 출결 봉사가 아니잖아요. 서류 종합평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실질 반영률이 78.9%고 서류 종합평가가 21%라고 써놨는데 이 78.9%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0점 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얘는 서류 정성 평가를 이 비율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최고점하고 기본점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항목 하나마다 지원 동기 16점, 자기주도성 64점, 차이가 만점자하고 제일 낮은 학생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봐도 이걸로 학생 뽑겠다라는 게 아니라 얘로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동국대 전형을 이런 추천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 내신이 괜찮으니까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지원할래요 이렇게 하면 예,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형들을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학생부 교과에 아까 반영되는 거 말씀드렸고 반영 과목 말씀드렸고 네. 뒤에 이제 요거는 두드림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얘가 이제 단계별로 해서 1단계에서 뭐 이제 배수 뽑고 여기서 면접 30% 반영되는 그런 전형이고, 네, 서류 평가하고 면접 평가 두 가지 이해하면 되는데 이 배점이 아까 방금 추천 전형에서 서류 평가한다라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학종하고 종합 전형 평가 교과 전형 평가하고 서류 평가를 동일한 거를 해서 거의 유사한 학생들을 뽑게 될 거고 교과 쪽은 이런 서류 평가가 우수한데 내신이 추천받을 정도로 높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서 내신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추천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 나까지 올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학교입니다. 면접평가는 서류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역시 보시면 학업역량 평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서류 평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접을 해서 최종 뽑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서류 평가들의 배점들을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이 배점들의 비율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기의 타당성 거의
10%, 25%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장 추천 인재는 기초학업 역량 쪽에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공적 합성 부분에 좀 높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당연히 전공 수학 역량이랑 전공적 합성 저 부분에 45%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면접 평가는요. 여기 해당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드물게 봅니다. 자주 못 보는데 요거는 이제 면접이 이렇게 두 가지를 면접을 보게 돼 있고 대부분의 저 두드림 학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거는 아까 경희대랑 똑같이 2명의 입학사정관이 10분 정도 서류 기반으로 면접 평가를 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평가 몇 점 나와 있고. 자, 논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가 반영이 되네요. 그러니까 논술만 볼 게 아니라 학생부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요거 제가 요거 빨갛게 표시해 놨죠. 수학인데 뒤에 미적 기하 없죠. 선택 과목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통 선택을 해도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탕구면 안 돼요. 과학으로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를. 그리고 이제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AI 융합학부는 인문 자연 5명씩 뽑아요. 5명씩 뽑는데 수능 최저 한번 볼게요. 수학이 인문 계열이 2합 4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 계열은 2합 5를 맞추면 돼요. 근데 여기도 확통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 인문은 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요렇게 돼 있으면 인문 계열의 탐구기 때문에 이거 같은 학부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인문계열 학생들이라면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높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을 포함해서 2합사를 맞춰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자연계 학생이 일루 지원할지를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지금 내가 수학에 자신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른 이런 일반 학과들보다는 여기가 수능 최저 자체에서 자기가 유리한 상태에서 전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국대 그 출제 방식인데요. 인문계열은 통합교과 논술이 가장 일반적인 출제 방식이고 자연계 수리 논술이고 과학 없네요. 과학이 없다라는 거고 기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학의 일반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수가 뭐 이렇게 3개 정도씩 나오고 답안지는 원고지에 쓰고 몇 줄 이렇게 나왔잖아요. 노트 방식에 그냥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논술 전형에서 실질 반영 비율이 지금 교과 출결이 3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겉보기 점수로 계산을 한 거예요. 실질 반영 비율이 최고점이 100점이면 이 100점이 10%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변별력하고 비례하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국어, 영어, 사회과학, 영어, 한국사 다 반영되는데 석차 등급 상위 10개만 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만 반영이 될 거고요. 자, 10점, 9.97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한 여기 6등급 이하부터나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실질 반영 비율이 저렇게 된다라고 해도 왜냐하면 여기가 5점이니까 지금 최고점 100점이고 50점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여긴 해당하는 학생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로 교과로 변별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고요. 출결, 결석 3일 이상 안 되면 감점 없이 만점이니까 이거 다 만점 받는 점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논술로 합불이 결정이 되는 전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홍익대는 교과 전형이 이제 추천 전형입니다. 얘는 5명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별로 5명이니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추천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고교 졸업자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 애지간하면 추천 장수가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학기 이상이니까 이제 그 국내에서 모두 다 마치지 않은 학생들도 다 그리고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 다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교과 100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평가 안 합니다. 수능 최저는
뭐 작년에 교과 전형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유지하는 선에서 맞춰줬고요. 반영 학기가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재수생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2학기 성적은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문이랑 자연이랑 국영수사, 국영수가 이렇게 주요 교과만 들어가고요. 진로 선택이 10% 들어가네요. 그럼 요거 어떻게 반영하나 확인해야겠죠. 밑에 이제 이게 등급을 환산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00점이고 4점 떨어졌고, 예, 여기서는 또 7점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예, 고르게 좀 점수가 유지되는 편이 이렇게 과목별 편차가 막 어떤 과목은 낮고 어떤 과목은 내신이 높고 이런 학생보다는 고른 내신 등급을 높게 갖고 있는 학생이 유리하고요. 선택 과목이 거의 편차가 없어요. 1점 차이밖에 없고 여기 C에 해당하는 학생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게다가 이게 또 1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라서 크게 거의 여기서 그냥 일반 선택 과목하고 공통의 단위수 과중 평가한 걸로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게 그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 작년 요강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울 캠퍼스에 이렇게 뽑고 교과 우수자로 세종 캠퍼스는 이렇게 뽑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세종 캠퍼스만 뽑아요. 서울 캠퍼스는 교과 전형이 없어지고 방금 우리가 봤던 추천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캠퍼스는 뭐 교과 우수자 뽑는 학생들의 인원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이니까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고 졸업이고 졸업 예정자고 3학기만 이수했으면 되고 예, 교과 100이고 여기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세종 캠퍼스다 보니까 2합 8, 자연계 2합 9 이런 식으로 교과 반영 방법이 학교적 추천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거랑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우수자인데요. 이건 교과가 아니라 그냥 학종 평가로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접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류로 다 결정이 되는 거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는 건데 이게 3개 영역이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만만치 않은 수능 최저입니다. 보시면 이거를 이제 전공 역량이 있고 그 발전 가능성이 있고 학업 역량 인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많이 봤는데 원래는 여기부터 보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순서인데 이거를 왜 이쪽에다 보여드리냐면 여기가 가중치가 높은 거예요. 얘네 평가를 서류할 때 얘네 평가 위주를 60%를 반영을 하고 학업 역량 25, 인성 25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자기가 지원하는 스토리가 명확한 학생이 서류 평가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넘어가면 학생부 교과가 일단 10%가 반영이 되는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출제 유형 범위에서 국어, 화작, 독서, 언매, 문학까지가 이제 들어가고 사회교과가 역사도덕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역사도덕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사회는 안 들어가고 그 한국사는 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학 원투, 미적, 학통, 기하까지 그 자연계열에 이제 기하가 들어가 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 논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과학 논술에 대한 얘기가 없죠. 수리만 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아까 그 교과 전형하고 추천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그 논술 전형에 아까 10% 들어갔던 교과 어떻게 평가하나 보면 국어, 영어, 수학 택 1인데 택 1인데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수단위 합이 큰 교과를 자동 반영이니까 내가 사회 많이 들었으면 그냥 사회 내신이 들어가는 거고요. 과학 교과를 많이 이수했으면 과학 내신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 두 개의 이수단위의 합이 똑같다 이러면 점수 환산했을 때 높은 점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환산이 되는 거고 근데 보시면 반영 방법이 상위 3과목씩 국어 3개, 영어 3개, 수학 3개 그리고 이제 사회나 과학에서 또 3개 해가지고 12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크게 나올 수가 없겠죠. 가장 잘 본 거 3개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등급이 있는 것만 반영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 안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석차 등급이 나올 때 점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 1점 차인데 3등급으로 갈 때 2점 차 나고 3점 차, 4점 차 나고 여기서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7등급 이하는 불이익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뭐 요 안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논술 지원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인데요. 숙명여대 아마 그 약학부가 중앙대와 더불어 굉장히 상위권 약대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논술로 뽑지 않습니다. 그냥 면접형하고 지역균형 선발 이렇게 해갖고 약대 선발을 하고요. 얘는 이제 그 10%인데 저 10%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300명이니까 30명이야 이게 아니라 그 중에 여학생이 150명이면 여학생 재접수의 10%예요. 네. 그리고 이제 5명 미만일 경우, 미만일 경우 올려서 추천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학생부가, 네. 여기서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그 전학년, 학년별 뭐 가중치는 없는 거고 성적 산출을 하는데, 이거 그냥 그 이수단위 가중으로 해서 석차 등급 환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서류형인데 학교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형하고 면접형 나눠져 있는 경우는 서류형은 학업 역량 위주의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형으로 되어 있는 건 전공 적합성하고 그 학업 관련된 발전 가능성 위주의 평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전형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빠르실 수 있고요. 서류형인데 학업 역량 위주로 평가를 할 텐데 얘가 평가 자료가 학생부밖에 없죠. 자기소개서 안 써도 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면접형인데 면접형은 2차에 면접 반영이 되는데 40%로 면접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서류 심사할 때 지금 보면 평가 자료에 면접형인데 여기는 자소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할 때는 같은 숙명여대를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부담이 굉장히 큰 학생들은 자기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안 써도 되느냐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 항목 반영 점수가 탐구 역량 위주로 아까 제가 면접형은 그 전공 적합성 위주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지금 크게 평가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학업 역량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 300점이에요. 이거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의 서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아까 여기 그 학업 역량 부분 보면 탐구 역량이 지금 가장 높은 점수가 아니라 지금 저기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를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발전 가능성하고 탐구 역량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전형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배점이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면접 평가 보게 되면 약학부를 제외하고는 10분 내지 15분 정도예요. 근데 약학부는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의학 계열들의 서류 평가는 그 학업 활동 쪽인 인성적인 검증하고 그 전공, 그 생명과학 위주의 공부를 했던 부분들의 평가하고 두 개를 좀 심층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두 개 면접장으로 쪼개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시문, 이 제시문 부분이 보통은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들 평가를 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은 학생부가 30%가 들어가는데, 환산 등급 보면 300점 만점에 지금 4점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면 한 99점 이상 2등급이 받고 있는 거고요. 3등급도 뭐 293, 4등급 정도 돼야 이제 한 100점 만점으로 한 3점 차이 정도? 요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출제 범위는 요게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인데 인문 계열로 논술이 출제가 되니까 문제 어떤 거 나오는지 좀 확인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 자연 계열은 이제 수리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원고지 아니고 그냥
예, 수리 답안지에 이제 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숙명여대 정도까지 서울 한 주요 15개대 정도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인서울 계열들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좀 다른 대학들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형들을 비교해서 교과 전형끼리 좀 비교라든가 논술 전형끼리 좀 비교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일 날 일주일 후죠. 일주일 후에 20일 목요일에 같은 시간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